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도시관리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중구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도시국 전 직원들도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및 역점 추진,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여건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역점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29쪽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총 36개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1개 구역이 입안 제한 수용 통보를 하였고 정비구역 지정 2개소, 조합 설립 인가 1개소, 착공 및 준공은 각각 1개소입니다. 이외 구역도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0조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부문 1구역 제1호 소공원은 BF 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11월 준공 예정이고 대사 23호선 등 4개소 도로 개설 공사는 실시계획 인가 후 12호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문 3구역 대사 33호선 도로 개설 공사는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며 대사 37호선은 2025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231조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및 불법 전용 정비입니다. 건설과 소관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반복, 고질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축제장 주변 불법 노조행위 지도 단속 등으로 도로 불법 점유 및 노상 족치 및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32조 도로 기반시설 확충 정비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대용동 내거리 일원 사고 위험지역 안전 개선 사업 등 2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충남대 병원 앞 보도 확장 사업 등 17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조 하천 정비 사업으로 수해 예방 및 침수 공간 조성입니다. 지방하천 긴급 준설 공사 등 7건의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하천 정비 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수해 예방 및 침수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조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맨홀내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 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36조 도로조명 적기 정비로 밝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노후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 등 1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우범지역 도로조명 정비 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연내 추진 완료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37조
건실한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한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건축행위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과 이행강제금 183건을 부과하였으며 항공촬영 판독 대상 현장 조사를 토대로 위반 건축물 9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축공사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38조 선진 5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광고 질서 확립입니다. 동자율 정비대 운영,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후 연수막 지정 개시대 정비 및 풍수에 대비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5개 광고 문화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239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및 경로당 건립입니다. 태평일동 청사는 금년 7월 26일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석교동 청사는 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올해 본동 경로당 등 경로당 9개소를 준공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40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적 체계적 안전관리입니다. 건축 안전 분야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 16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53회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241조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안정적 주택 공급입니다. 현재 민간개발 주택건설 사업 21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29년까지 약 12,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현장 관리 감독 강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2조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재건축 주택조합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사업 8개소, 지역주택조합사업 3개소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재건축사업은 5개 구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구역 위반, 조합설립 변경 인가, 이전 고시 등의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개 구역에 대하여 조합설립 변경 인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조합 운영을 철저히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243조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2024년 상반기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총 12개 단지가 선정되었으며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과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관리 실태 지도 점검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244조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여 중기부와 사업계획 변경 협의 중이며 이후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및 뉴빌리지 공모를 진행 중이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조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난 3월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5월 준공 예정이며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난 8월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5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돌다리 마을 활력센터 및 전통문화 플랫폼 건립 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분기별 시설물 점검과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완료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2024년 대전형 빈집 정비사업에 한 개소가 선정되었으나 최종 보상가 차이로 인해 토지주와 협상이 결렬되어 추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대전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동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장 내 고객 쉼터와 공중 화장실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현재 실지 설계 용역 중으로 2025년 상반기 중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노티과 소관으로 247조 마음 편한 녹색 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연중 쾌적한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 청소, 녹지대 관리, 공중화장실 위생 관리 등 도시공원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여름철 중촌 근린공원의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48조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산성동 머티 어린이 공원을 리모델링하였고 한국휴문화진흥원의 생활권역 실외 정원을 추진 중이며 중촌 근린공원 물놀이장 주변 음향 장비 및 CCTV 설치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49쪽 꽃향기, 잎내음 가득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자녀 안심 그린숲과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등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가로수 전정공사, 가로수 해충 방제, 수간 주사 공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촌 근린공원에 대단히 꽃종을 조성하는 등 계절별 꽃들이 만개하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꽃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50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 산림 조성 및 보호입니다. 산림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사방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조림 및 숲 가꾸기,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산림 생태와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방지 대책 본부 운영 등 산불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안전한 산불 예방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역점 추진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조 도시계획과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중구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준공 예정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 검토 등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지난 8월 국토부와 국비신청 관련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11월 대전시 소규모 주택정비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5년 3월에 국비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55조 찾아가는 재개발사업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4월과 7월 산성동과 옥계동, 석교동 일원에 찾아가는 재개발사업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과 현장 설명을 통하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였으며 12월 중 문화동 일원에도 재개발 사업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256쪽 운남로 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월 운남로 3차 구간 도로 개설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조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1월에 중구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착공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재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로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부터 259쪽까지 건축과 소관으로 태평 1동 및 석교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태평 1동 정사는 금년 7월 말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석교동 정사는 내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현재 공사 중으로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조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재건축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입니다. 금년 하반기 태평동 6구역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사업 수행력 평가를 완료하였고 관내 재건축 조합 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태평동 6구역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대흥동 현대 1차 아파트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1조 견실 시공 유도를 위한 주택건설 현장 점검 강화입니다. 시공 중인 주택건설 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감리 업무 이행 실태 점검 및 해빙기, 우기 대비 시기별 안전 점검과 공정률에 따른 품질 점검을 총 8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감리 업무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조 도시재생과 소관 빈집정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빈집정비 시범사업의 수율조사 결과를 제출하여 최종 미선정되었으나 2025년에도 동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조 2024년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고령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공공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활 SOC 확충 및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사 등 보문 희망 시니어센터 플러스 공모사업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조 2024년도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노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민간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를 통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조 공원 녹지과 소관 산사태 피해 지역 사방사업입니다. 대사동 및 목달동 일원의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우기전 완료하였으며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국토 및 경관 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6조 2024년 가로수 조형 전정 사업입니다. 중앙로역 내거리에서 부사 5거리까지 가로수 사각 전정을 통하여 특색 있고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관내 가로수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더 적극적인 현장 참여와 주민 밀착 행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욱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웬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서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행정사무감사 22조 2월 사업 현황 중 명시 2월된 보문 3구역 소로 3 대사 37호선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보문 3구역 사업은 명시 2월된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시 준공이 중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또한 해당 지역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 6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네. 네. 그런데 본 공사 구간 중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을 했죠. 네, 네. 네. 지난 9월 21일 친환경 옹벽 전면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친환경 공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웅벽 구조가 아니라 네. 새로운 이제 공법을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시에 어떤 그 공법의 타당성 여부 이제 심의를 거쳐서 설치를 했음으로 해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큰 집중호우가 있다 보니 그게 조금 하단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배수 웅벽의 배수 구멍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조금은 저희가 뭐 결과적으로 좀 미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옹벽이 이제 조금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거의 원인 분석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여러 번 대책을 강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2월에 응급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25년 2월까지는 신속히 해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9월 달에 비가 왔다고 옹벽이 무너질 정도면 처음부터 계획부터 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이제 보고 드렸다시피 일반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기가 또 그 경사라든지 그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그런 친환경 공법을 도입을 했는데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재를 선정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이번에 이렇게 그렇게 네, 근데 배웠습니다. 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예. 시공사가 시방섬이 설계 도면에 따라서 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단순히 친환경 그거를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 하도급을 받은
예, 네. 원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분들은 본인들은 그런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처음에는 주장을 했고요. 또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은 공법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이제 그쪽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일부 그 이제 옹벽은 배수구멍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수압이 굉장히 집중 올 때 옹벽 뒤쪽에서 작용을 하면 콘크리트 옹벽도 이렇게 전도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그 물구멍이 있었어야 되는데 하단부에 물구멍에 대한 조치가 조금 미흡한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 원청과 지금 상태는 원청과 그 부분 하도급 업체에서 50%씩 부담을 해서 자체적으로 새롭게 보수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옹벽을 전면 해체하고 전면 재시공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일부는 뭐 해체를 하고요. 해체를 하고. 예, 일부는 조금 남겨둬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실하게 시공한 해당 시공사에 대한 뭐 페널티나 그런 것들은 뭐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뭐 현재 그렇게까지 검토는 안 했는데요. 그 이제 그렇게 크게 저기 하진 않았어요. 조금 일부 배수구멍 그런 조치가 이제 미흡했는데요. 그 자재 자체가 저쪽 뒤쪽으로 이렇게 그 옹벽이라는 게 L자로 꺾어서 그게 뒤쪽에 이렇게 한쪽 부분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기가 곤란한 그런 현장 여건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도 그렇게 스스로 저기 부담을 해서 완료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지역 자체가 그 지역과도 그리고 주택에 있는 곳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주민들이 같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추후에 혹시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책임지고 좀 잘 챙겨 보셨으면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좀 세심하게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네.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36조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23년에는 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에서 36건의 불법 행위가 단속이 되었는데 2024년에는 8건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중에 네 번째 목달동 74번지 행정처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희들이 24년 단속 건수는 작년 대비 이제 4건이 증가한 총 40건으로 24건을 시정 완료했고 15건을 이제 행정처분 또 공시송달 1건으로 그렇게 이제 단속과 시정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40건입니까? 여기 11번에는 8건만 되어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 예, 항측에서 적출된 건을 포함하면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아, 40건인가요? 그러면? 예, 예. 네. 그러면 요 부분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관리 네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예, 그런 건가요? 총경찰 두 분이 계세요. 아, 두 예. 분이 그러면 순찰을 예. 그래서 총경찰을 통해서 연중 수시로 이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반적으로는 저기 뭐 일반적인 전 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항공 촬영 네. 예예 거기에서 적발된 건을 또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정기적인 좀 순찰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신경 써 주시고 예예 불법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 철거 등으로 좀 건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웬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하고자 하는 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런 김옥경 의원의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좀 예. 우리 도시계획과는 자료를 봐도 그 민원이 참 많이 산재돼 있더라고요. 예, 적은 그 직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처리하시느라고 직원분들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지난번 문화동에 좀 그 주민 간에 좀 분쟁이 있어가지고 예. 저도 현장에 좀 나갔다 왔는데 우리 우원기 팀장님 저기 장동민 주사님이에요. 정동민 주사님 두 분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주민들도 좀 마음이 좀 녹아내려서 지금 화합이 잘 될 거라고 지금 믿어지거든요. 되게 열심히 잘 해주시더라고요. 국장님 칭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행정 그 업무 보고서 간단하게 255쪽 한번 봐주세요. (255쪽에) 찾아가는 재개발 사업 상담 운영 센터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상담을 운영하셨나요? 작년부터 한 신규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상시 운영하는 건가요?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건가요? 연 분기별로요. 연 4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또 동행정복지센터 요청이라든지 네. 분쟁 발생 시에는 특별히 또 나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그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적은 인원으로 업무 보시기도 힘들 텐데 또 지역민을 위해서 재개발 또 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상담까지 해주신다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주민들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조 상급 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관련 자료를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농막 설치 시 건축법상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부서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농막 시설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는데 농지법 제 34조 및 제 36조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및
타용도로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농지 부서의 신고에 대한 절차는 존재하지 않아 농지 부서에서는 관내 농막 설치 여부를 파악하기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예. 좀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농막이 이제 농지에 이제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뭐 개발 제한 구역하고 개발 제한 구역 외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개발 제한 구역 점검 때 적발이 됐는데 정확히 알아보니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걸로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농지에다가 건축물을 그 일반 건축물에 대한 허가라든지 신고를 하면 농지 전용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놓은 아마 가설 건축물에서 아마 농지 전용이 뭐 일시라든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아마 그런 쪽에 농지 관계는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관내 뭐 개발 제한 구역이든 외 지역이든 보면 이제 농막을 많이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농막들이 조금 잠시 휴식을 하면서 조금의 그런 농기구를 보관한다든지 그런 공간인데 간혹 거기에서 이제 살림도 하죠. 숙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 건도 이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보니까 동해에 이렇게 전입신고까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동을 확인을 해보니 동에서는 어디든지 실제 거주만 하면 신고는 무조건 수리할 수밖에 없다. 그쪽 법에는요. 거주지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 거기서 거주만 확인이 된다면요. 불법이라도? 예. 그쪽 법하고 이제 우리 개발구역 법이라든지 건축법하고 좀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조금씩 농막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뭐 불법 용도 변경이 됐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주거로 거기서 생활한다고 전입 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주거 형태다. 주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 용도 변경으로 조치를 해라. 최근에 제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연쇄적으로 주민등록부 신고한 것도 자연적으로 말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확인 꼭 해보시고요. 예. 지난 9월 22일자 언론에서도 보도했듯이 예. 그 울산 한 야산 농막에서 화재가 나서 60대 그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기사를 네. 보셨을 거예요. 예, 그때도. 예. 농막을 거주 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농막 안에서 치사를 위한 냉장고라든지 그 가스레인지 이런 치사 기구들이 비치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칫하면 이제 산불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사용되는 좀 농막에 대해서는 예. 철저하게 체계적인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 차후에는 어떤 업무 매뉴얼을 비치해서 관리할 계획은 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농막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해서요. 네.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 또 뭐 어느 정도의 그런 농막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완전히 그 주거 형태를 쬐다든지 이렇게 전기 시설 끌어와서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보고 그런 것들은 좀 시정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산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한번 좀 전수 조사를 해서 뭐 개도하고 이렇게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막 불법 증축에 따른 농지 훼손 관리에 대한 업무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건축과에서는 가설 건축물 또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허용을 해주는
곳만 가능한데요. 농지는 이제 타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농지법 위반 여부도 같이. 예, 네, 네. 내년에는 좀 계획대로 잘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별지 63쪽을 보면 2023년도 9월 기준 관내 농막은 총 64개로 되어 있죠. 별지 64개로 되어 있고 예, 그 처마 길이 위반이 1개소, 네, 네, 정원 조성이 3개소, 콘크리트 잡석이 3개소, 네, 전입 신고가 2개소로 총 9개소가 부적절한 농막으로 좀 명시가 되어 예. 있죠. 네, 네. 근데 별지 64쪽을 보면 66쪽을 보면 처마 길이 위반이 1건, 전입 신고 1건으로 총 2건을 시정하고 완결로 지금 이행 결과를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예, 제출한 자료만 봤을 때는 그 부적절한 농막이 9개 중 2개만 시정 조치하고 7개소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개소 차이가 왜 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말씀하신 그 9건은 대전시 전체 건수랍니다. 아, 9건은 예, 저희는 중구는 이제 1건인데 네, 이것이 이제 농막 시설 관련 2건이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건축물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한 건으로 예, 내용만 초막 위반과 전입 신고. 사실은 하나의 가족. 하나 예,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이게 초말은 시정이 당연히 완료가 됐고요. 예. 그 전입 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하 요청을 해놓고 예, 직원들이 조금 판단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신고를 받을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만 이제 판단을 해서 완료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농막이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된 걸로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치하시고요. 예.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네. 자료로 제출해 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법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막 관리에 관심 갖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학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저는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최덕락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 도시계획 최덕락 과장 최덕락입니다. 예, 최덕락 과장님이 도시계획과 과장님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몇 군데가 되죠? 예, 현재 36군데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네. 8군데의 재건축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재개발은 36군데, 36군데 예. 되고 재건축은 8군데. 8군데가 예. 되고 있고 또 가로 정비 사업은 몇 군데입니까?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16군데가 저희들한테 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 구민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2만 5천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게 민간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잘 돼도 민간이 꽃을 피우는 거고 잘못 돼도 민간이 이제 꽃이 지는 거거든요. 예. 사업에 대한 잘 되면은 뭐 국가에서 뭐 어떤 뭐 이익을 내는 게 있습니까? 부담금이? 그런 것보다도 이제 지역의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네. 어떤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주거에 대한 복지가 네. 또 많이 어떤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네. 확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본 의원이 이제 대전 중구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다른 4개 구 우리 중구 외에 4개 구보다도 우리 중구만이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 사업이 성황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타 구에 비해서. 예.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분석한 바로는 잘 되는 구역은 몇 군데고 지금 특히 이제 상담 찾아가는 상담도 해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36개 군데 재개발 중에서 잘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고 지금 뭐 계속 사업이 앞을 나가지 못하는 군데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36군데의 사업이 이제 보통 2006년도부터 네.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그때부터 예정 구역을 지정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입안부터 해서 관리처분 준공,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상과 해산의 절차를 거치는데 거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형 1구역과 은행 1구역, 그다음에 산성 2구역, 선화 2구역 사업구역에서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는 사업장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간을 입안서부터 관리처분까지 보통 절차적으로 한다면 한 몇 년 정도 걸리는가요? 통상적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때는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장들은 지금 현재 거의 한 15년 이상이 이 사업을 지금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렇죠. 예. 15년 한 20년 가까이 예. 되는 지역인데 그러면 아까 뭐 찾아가는 상담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 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재개발에 잘 모르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제 그 공약 사항으로 해가지고 사업 지구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네. 주민들의 어떤 이해를 높이고 또 단계별 사업 진행에 대한 것들을 절차를 조금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묶여 있는 대로 해가지고 대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문의가 있다 하면은 찾아가서 저희들이 또 안내해드리고 지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관할 관청에서는 이제 조합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물론 뭐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문제 있는 데는 감독 권한의 행위를 정말 십준 발휘해서 정말 이것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동안에는 사실 이제 저희들한테 권한, 그 도정법에 의한 어떤 그 감독 권한에 대해서 고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이제 새롭게 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어떤 도정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발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고발 자체에 대한 것들이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어떤 조합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절차상의 조합에서 어떤 나름대로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좀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 찾아서 저희들이 조금 특단의 조치를 내리면서 조합 운영상에 어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속 지원팀이라고 하는 것을 부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몇 분 계시죠? 지금 현재 2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어떻게 신속 지원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재개발 1팀과 2팀이 있었습니다. 네네. 1팀에서 이제 나누어서 담당자들이 거의 한 5개에서 6개 구역을 담당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신속하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에 대한 것들이 처리하는 데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신속 지원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다 어떤 나름대로 그 정비 사업에 대한 민원을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의 조직 개별 통해가 신설이 됐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조직 내에서 인원을
뭐 나름대로 좀 충원하려고 했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기준에 대한 인력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2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본 예산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그 직원들을 2명 정도를 채용해서 현장 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저희들이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 지원팀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과 과장님이 볼 적에 문제가 있는 조합에 대해서 그 조합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앞을 나가지 못하니까 가서 어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뭐 양쪽 다 어떻게 보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왔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속 지원팀에서 이제 전담으로 나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요, 지도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어떤 그 부서에서 이제 1, 2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속 지원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답변 중에 뭐 외부 인사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어떤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인허가에 대한 행정 업무에 대한 것들만 저희들이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의 어떤 운영 상태라든지 진행 상태, 일부 이제 회계 관계라든지 계약 관계, 그다음에 조합의 어떤 선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 조합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속 지원팀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제, 이제 임기제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경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합의 어떤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저희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행정은 적극적 행정이 있고 소극적 행정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주거 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새로워진 이미지를 만드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의원님께서 그 재개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나름대로 역량을 키워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라든지 권익이라든지 어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구만 해도 이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산성동만 해도 60세 이상, 80세, 9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본 의원한테 붙잡고 하는 얘기가 우리 재개발은 언제 되는겨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관에서 행정을 하실 적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사업도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부족하면 채워주고 알려주고 해서 정말로 이 진행이 하게 되면 빨리 하게 되는데 15년, 20년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지, 또 새로운 중계측도 안 되지, 또 가로정비, 가로수도 안 되지 하니까 앞동네는 밝은데 뒷동네는 어두워요. 그리고 앞동네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곳은 혜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이제 어떤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가로정비 사업이 지금 유천동이 지금 하고 있죠. 예, 유천 119구역은 뭐 의원님 알다시피 지난번에 예.
저희들 심의를 통해 가지고 조건부로 이제 심의에 대한 것들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그 1, 2구에 대한 것들은 지금 신탁회사에서 네. 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타당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폭이 한 100m도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거기다가 6m 이상만 도로가 내면은 법적으로는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15m를 내라고 하니까 양쪽으로 15m 내니까 80세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신탁회사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근데 지금은 주민들에게 계속 돈 들어가죠. 인력 자원 들어가죠. 계속 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중구에서 신탁회사 하는 분들하고 조합의 임원들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 중에 대학 교수가 있고 연구소 뭐 박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서 거기 공사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탁회사는 신탁회사로 관망하고 있고 조합 임원들은 지금 울고 있고 우리 관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신경을 못 쓰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물론 이제 일반 재개발 사업하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규모적인 면에서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천동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 지역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어떤 사업으로 소규모. 예, 소규모로 이제 진행되는데요. 예, 물론 이제 뭐 사업 자체에 대한 것들이 뭐 그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진행해 왔지만은 또 나름대로 심의 절차에서 많은 부분들이 또 제약 요소가 발견돼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뭐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 신탁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해당 주민 대표들하고도 관계가 조금 좋지 않은 상태로 지금 돼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분쟁에 대한 조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숙하게 좀 다가가서 좀 최대한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팀장 우영기 팀장이죠? 담당자가 예. 우영기 팀장님을 보내셔서 네. 만나서 좀 중재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어느 대학 교수 그쪽하고도 만나려고 몇 번 했지만 그분의 성향상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 일을 좀 하셔서 사업이 진행해야지. 지금 8분 능선까지는 넘어갔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도로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지금 지출되고 있고 몇십억 쓴 것은 지금 이자는 나가고 있고 이 문제가 지금 야기되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주택 사업이라 조합원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잘 화합하고 또 신탁회사하고 정비회사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전에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그 조합 대표분을 오시라고 해서 한번 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3,000 조례로 해서 고가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자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6m 도로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는 계속 그걸 고집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은 LH라든지 공공기관이 참여형으로 하게 되면 2만 제곱미터 가능하다. 그렇다 그러면 가운데 6m 도로가 없어지잖아요. 합치니까. 예, 그럼 세대수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제가 도시공사를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조합 대표분한테. 근데 아마 지금까지 그 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경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만 해준다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도시공사든 LH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할 계획인데 그 결정을 아직 못 내리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이 그렇게 네. 해주신 거에 예. 너무 감사하고 예. 저도 이제 파악한 바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신탁회사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자금에 대한 부분이 예. 마지막에 얼마까지 네.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관에서 좀 이걸 좀 융통성이 있게 좀 예. 주의를 해서 예. 좀 안을 것은 안고 예. 줄 건 주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거기는 가로정비 사업은 금방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주민들의 지금 불안한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저기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최덕락 과장님이 좀 이 일에 대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우영기 팀장님을 통해서 이 일이 참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고요. 또 다음에 우리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옥계동이나 다른 타구 유천동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입안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지금 있고 있죠. 네, 현재 들어와 있는 거는 8군데, 8곳에 입안 제한이 들어와 네, 있고요. 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예, 추가적으로 좀 지금 현재 그 동의서를 받고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지금 법은 30년 된 놓아야 된 것이 70% 이상만 되면은 이게 고지하게끔 돼 있죠. 예, 주거 정비 지수가 70점 이상이면은 네. 예, 주민들의 동의의 60%를 그죠. 받으면 입안 제한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선에서는 아니지만 국회 국토위 선에서라도 이것은 다시 재고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구는 전 지역 아파트화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이니까 지금 뭐 서류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안 받을 수는 없다. 아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무조건 들어오고 또 주민들 동의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피해는 다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될 때에 이 일이 어떻게 결과가 올지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질문하는 거 마무리하면서 우리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 아는데 본 의원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극적 행정을 함으로 수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좀 재개발 사업을 잘 진행시켜줬으면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쳤습니다. 예, 윤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락 과장은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은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희 의원입니다. 예, 국장님, 저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저거 말고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동그랗게 예, 예, 쿨링포구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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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습니다. 조형물로 보입니다. 예, 쿨링포그 시스템입니다. 네. 저 쿨링포그 시스템이 무슨 역할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제 쿨링포구는 인공 안개를 이제 보호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름에 이제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더위도 좀 식혀주고요. 또 공기도 조금 같이 끌어내려서 정화할 수 있고 뭐 주기능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게 언제 설치를 혹시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저게 이제 2009년 11월에 이제 설치가 됐는데요. 그래서 좀 운영을 해 왔었는데 지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렇게 분사했을 때 감염 우려가 있어서 그 한 3년 동안 정도 이렇게 운영을 안 타보니까 작년에 제거해서 저도 이제 쿨링포구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실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동을 왜 있는데 안 내냐 이렇게 했더니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3년 동안 좀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보수를 한 군데를 했고요. 한 군데는 조금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본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바로 해서 내년 여름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예. 아까 09년이라고 하셨는데 21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2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 뒤를 봤는데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설치된 걸로 나와 있네요. 제가 19년도에. 업체에 확인한 결과로는 21년에 설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네. 중요치 않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 설치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 작동은 언제 하셨습니까? 코로나 전에 얼마나 작동했지? 거의 한 번도 못했어. 예, 설치를 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발발을 해서 이렇게 거의 운영을 못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예, 22년 가을 넘어서 엔데믹으로 네. 예, 접어들었고요. 예. 23년 5월에 최종 끝났습니다. 예, 네. 근데 23년에도 틀지 않았어요. 작동하지 않았고 24년도에 아마 제가 살짝 언급해서 국장님께서 네. 빠르게 그래도 한 개는 네. 이렇게 작동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매년 이 쿨링포구 시스템에 대해서 그 유지 수선비를 예산에 세우셨죠? 그렇지? 200만 원. 예, 세웠습니다.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았어도 미스트 분사가 돼서 물이 안에 있으면 겨울에 동파될 수도 있고 그 관을 그러니까 보수를 안 하신 거잖아요. 확인도 안 하시고 틀지도 않고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했던 걸로 저도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전에 설치를 했는데 계속 안 타보니 조금 직원들도 쿨링포구의 존재를 조금 인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끝난 다음에는 바로 또 돈을 들여서 잘 설치를 했는데 바로 가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좀 방치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의원님도 말씀 주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더군다나 또 기후 변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폭염은 더 기승을 부릴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쿨링포구 가동 또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예. 예, 지구 온난화로 도시에는 열섬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말씀하신 예. 대로 계속 더 더워질 것이고 그거에 반해서 저렇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다른 데로 가시게 되면 저거를 서로 인수인계를 잘 하셔야지 언제 설치했는지 저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도 못 하시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잘 유지 보수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여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중계로 분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아, 2개밖에 못 받으셨나요? 예, 그 중계로 분수 네. 혹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매년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이게 이제
내구연안에 따른 시설물의 교체 작업 및 장고장 수리 그리고 전기요금 등 해마다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경시설의 수조를 화단으로 시설 변경해서 도심 속에 이렇게 뭐 꾸미시겠다라고 네. 했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어디까지 추진하셨는지 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가동을 하는 걸 원칙으로 이제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요. 재가동에 따른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또 그 특정 계절에만 운영이 되고 안 됐을 때 기존에 이제 뚜껑을 설치를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또 막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또 뚜껑에 올라갔을 때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유지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화단으로 한번 조성하는 건 어떻겠느냐. 제가 직접 제안해서 이제 청장님께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화단으로 이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그거를 또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싫어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화단으로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현재 내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그 시설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생하는 작업을 추진해서 내년 6월까지는 화단 조정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계획만 잡아 놓으신 거고 예. 그 중교를 보면은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수목을 잘 선택하셔서 그것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예, 예쁜 거를 아무리 잘 심어도 거기에 네. 또 쓰레기나 담배꽁초 이런 게 또 버려지면 예. 도시 미관도 해치고 예. 또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네. 관리를 무엇이든 설치를 하면 관리를 하는 게 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다행히 저기 공원목직과가 저희 국으로 와서요. 아, 예. 공원목직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좋은 수목을 식재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윤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2014년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조성한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조형물이라든가 그 의자 뭐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상인들 반대로 인해서 지금 거의 다 철거를 한 상태고 네. 지금 또 화단으로 꾸민다는데 또 화단을 꾸밈으로 해서 그게 또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어쨌든 그 한 취지는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석재나 이런 걸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서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예, 신경 써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되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행정 사무감사 자료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예.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스마트 제설기에 대해서 처리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다각적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네.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셨거든요. 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스마트 제설기가 그 소형 그 제설 장비잖아요. 인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삽으로 해서 제설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신제품이 나와서 이제 이걸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이렇게 그 기기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건설과에 4대를 보관하고 각 마을에 뭐 16대 정도로 이렇게 동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이용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 운영 방법을 잘 주민들께서 이렇게 잘 익힌다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 제설기는 어떤 원동기 그 면허증이라든지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거는 가능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보험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난색을 표하는 것들이 뭐 유류비, 보험비, 운반비, 유지 관리비까지 조금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뭐 침산동, 목달동, 정성일동, 오남동 4개 마을에서는 통장분들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4개 부락도 그렇지만 이왕 우리 장비들이 있으니 한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하고 그래서 한번 활용하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검토 중에 있는데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는 저도 이제 조금 늦게 보고를 받아서요. 못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된다 그러면 그런 보험료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서 내년 추경에 한번 예산에 반영해서 올겨울은 못하지만 내년 겨울부터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현재 보유 대수가 17대 맞죠? 맞나요? 18대입니다. 18대인가요? 예. 그 18대가 지금 가동이 다 가능한 건가요? 예, 가동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가능하고 18대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는 몇 대가 됩니까? 우리가 4대 갖고 있잖아. 우리 공원까지 5대 되는 거 아니야? 예, 저희 건설과 창구에 4대를 보관하고 있고요. 보관만 그냥 전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겨울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뿌리공을 한 대에서 총 5대인데요. 네. 저희들은 좀 활용을 했습니다. 네. 구청 직원들은 그래도 그 기기를 잘 다룰 줄 알아서요. 5대는 가동을 했는데 동해 보급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태예요. 이게 이제 그 국장님이 시에 계실 때인가? 네, 그리고 이 지금 보관에도 네, 보관 장소를 보니까 주로 이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예, 요즘 민원들 때문에 주차장이 주차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것마저도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고 네. 이 스마트 제설기가 몇 년도죠? 2000년도나 2019년도인가? 그 이제 5개구에 네. 전 허태전 시장이 예. 5개구에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스마트 제설기를 배분을 해준 거예요. 알고 네. 계시죠? 예, 예. 네. 이게 실효성도 없는 거를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정말 또 이해도 안 가고 지금 혹시 4개구에 파악을 해서 예. 그 4개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가 파악으로는 동구는 유류비, 보험비, 운반비, 유지관리비를 지원한 조건으로 이렇게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동구가? 예. 그러니까 네, 더 전체적으로 파악해 현황을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예. 어떻게 그 배치를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까 또 유은희 의원이 질의했던 것 같이 이 관내에 설치한 조형물이나 그 돌화분, 기타 등등 불필요한 것들을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구민의 뭐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를 단체장들이 이렇게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좀 화가 치밀어요. 아, 네. 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게 뭡니까? 육아 정책이 엄청 시급한 실정에 단체장들이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의원 주신 말씀을 이제 저희 보니까 꼭 기존에 이게 있더라도 실제 운용 안 하는 곳이 측면에서 많아요. 저기 하니까 네. 그런 쪽으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게 불필요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더더욱 불필요하고 악순환이 반복되지 그러니까 않도록 단체장들이 요구를 네. 하더라도 네, 국장님들께서는 아닌 거에 대해서는 네. 과감하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소로 3 석교 31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사업은 2019년도에 주민 불편 민원으로 특별 조정 교부금을 신청해서 교부받아 시행한 사업 맞죠? 찾으셨나요? 네네. 네. 네. 교부금 받아서 한 거 맞죠? 예, 석교동 49번지 1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소로 3 석교 31호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2019년도에 이제 특별 조정 교부금 5억, 2021년도에 특별 교부세 4억, 총 9억을 지원받아서 보상 문제로 이제 공사가 좀 지원 받았으나 이제 보상 문제로 공사가 좀 지연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연된 관계로 이제 9억 중에 10%인 9천만 원이 예산이 좀 불용된 거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2023년도에는 예비비 2천만 원이 또 투입되었고 2024년도에는 본 예산에 추가로 이제 전에 구비로 3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예, 맞나요?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손실 보상금이 1,442만 2,740원이 배상금으로 지급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또 진행된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 이제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서 구비가 추가로 투입된 상황에 대해서는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야 되고요. 예. 뭐 그간에 그런 뭐 중토의 뭐 심의 결과 보상비 문제 또 뭐 대전 지방법원의 손실 보상금 행정 소송 중에는 이제 판결이 이제 났고 소송이 완료됐기 때문에요. 그간에 조금 여러 가지 그런 악재 있었지만 예, 철저를 기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들이 혜택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도로 개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대부분 완료가 돼서요. 12월 초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도시계획선을 확정할 시에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사전 조사해서 소로 3 석교 31호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344쪽 가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이에요) 보셨나요? 가로등 신설 내역 단위 공사 금액 공사 업체 현황 네네. 보셨죠? 예, 예. 네, 거기 7번에 보시면 보문산 공원로 경관 개선 사업이 7억 8,963만 8천 원이 지금 명시월 됐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산 공원로 경관 개선 사업이요? 네, 네. 그 사업비가 8억이고 특별 지원 교부금 이제 100% 받았는데 저희들이 23년 10월에 착수를 했는데요.
네. 12월에 이제 공사가 일시 정지가 됐었습니다. 23년도. 예, 12월에.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24년 3월에 재착수를 해서 네. 올해 4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3월에 완료한 사업인가요? 예, 4월에요. 근데 여기 왜 명시월 맞나요? 이게 명시 유월됐다고 명시가 돼 있네. 예, 23년도에 24년도로 명시를 된 거예요. 예. 내년이 아니라 예. 이게 연도 표시가 없잖아요. 아, 네. 그죠? 연도 표시를 해줬어야지. 네. 이게 23년도 그러면 가로등 신설내역 단위 공사금의 공사업체의 현황인가요? 23년도 거예요? 지금 8개 나열된 거, 7개 나열된 거는? 네? 24년도 거잖아. 그러면 여기 명시월이라고 써 있잖아. 위원장님 정해 주시죠. 위원 여러분, 웬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권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옥향 의원님은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확인한 건은 좀 오기로 보여지는데 네. 앞으로 부기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님은 식사 이후에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 중지 코드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